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저희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여행 전문 도서, 책이죠. 리뷰를 하는 컨텐츠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하는 공간도 좀 옮겨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쓰일 로고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이 여행 관련 전문 도서를 리뷰를 하면서 같이 책 읽어봤던 소감도 얘기하고 책 소개도 하면서 우리 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책 소개를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여행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 여행 관련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여행만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가가 어디를 다녀왔는 뭐 그런 책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여행 관련된 어쨌든 그 좀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소개 좀 이 책은 좀 소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보고 읽고 해서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책을 소개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어떤 책은 또 우리 작가와 섭외가 되면 또 작가를 직접 만나서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트래블북스의 첫 컨텐츠 제작, 과연 저희가 선정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입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이 책인데요. 보이시죠? 제목은요, 소설 여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책 표지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돼 있는 굉장히 좀 산뜻하죠. 책 이름은 소설 여행, 출판사는 나무나무 출판사고요. 저희가 이제 책 리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낯설은 책, 잘 안 알려진 책, 물론 이제 이런 저희가 소개하는 책들은 여행 전문 관련한 여행 컨텐츠 관련한 책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베스트셀러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학구적인, 분석적인,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책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조금 에세이 형식의 누구나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을 위주로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소설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네, 소설 여행이라는 책이고요. 먼저 제가 이 책을 첫 번째 순서로 좀 선정한 이유는, 일단 첫 도서 리뷰이기 때문에 이 작가, 이 소설 여행이라는 책을 쓴 작가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서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도 많은 좀 추천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첫 그 책 리뷰다 보니까 좀 아는 작가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 소설 여행을 쓴 작가, 김유정 작가, 저는 이제 김유정 기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김유정 작가가 쓴 소설 여행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책은 2020년 출간이 됐고요. 지은이 김유정 작가는 여행 전문 기자로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또 여행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또 세계의 많은 도시와 국가들 여행 목적지를 여행을 하고 출장을 가고 했던, 굉장히 여행 쪽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작가입니다. 페이지는요, 마지막에 에필로그 포함해서 한 303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가 아니죠. 이렇게 사진이, 여행지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이, 저는 이 책을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한 2시간 반 정도 만에 한 번에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읽기가 편합니다. 술술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쉽게 쓰여졌습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17개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배경을 예를 들어서 발리면 발리, 뉴욕이면 뉴욕, 그런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배경 장소를 이 작가가 직접 여행을 찾아서 간 경우도 있고, 또 때마침 뭐 출장이건 일이건 연관이 돼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써내려간 그런 소감, 그리고 에세이 형식의 내용인데요. 17개의 소설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소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도 첫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소설 배경이 되는 영국 런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정과 열정 사이 소설이 쓰여진 그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 피렌체도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작가가 이 책의 머릿말에 쓰인 간단한 글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행과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행기자가 됐다. 덕분에 지금껏 36개국 143개 도시를 다녀왔다. 궁금한 건 못 참고 쉽게 질리는 성격과 여행기자가 찰떡궁합처럼 맞아 10년을 넘게 여행을 업으로 삼고 있다. 늘상 여기와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지금이 좋다라고 책 머릿말에 쓰여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책 표지의 배경이 되는 요 일러스트인데, 여기도 이제 우리 작가, 이 책을 쓴 작가가 사실 실제적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좀 일러스트화한 것을 이제 책 표지 디자인으로 삼았는데 굉장히 산뜻하고 굉장히 예쁘죠, 그죠? 자, 프롤로그 중에서 프롤로그가 한 4쪽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프롤로그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 나의 이야기. 인생과 여행은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고 늘 새로운 상황이라 낯설고 어렵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발생하고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늘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도 만난다.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 그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어떤 여행도 같은 여행이 없고 어떤 인생도 같은 인생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네. 프롤로그 한 4쪽짜리 프롤로그에 한 단락을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를 좀 잘 알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첫 도서로 선정한 이유도 있고, 또 이 작가를 잘 알다 보니까 이 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이 작가의 심성과 품성이 굉장히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철학도 나름대로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일단 제가 주요 배경이 되는 소설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17개의 17권의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맞춰서 17개, 그러니까 7 목적지, 여행 목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 여행 목적지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발리, 싱가포르, 일본의 니가타, 일본 도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뉴욕도 있고요, 파리도 있고요, 런던, 시드니, 베트남의 하노이, 스위스의 융플라우,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시엠림, 그 다음에 일본 도쿄 키치조지라는 곳이 있고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태국 방콕,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핀란드, 이렇게 17개의 여행 목적지를 다녀온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17개 여행 목적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여행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 트래블러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고 각광받는 그런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은 기획과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17권 이상의 물론 소설을 읽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작가가 그동안 읽었던 17개의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중에 뭐 감명받는 뭐 장면이라든가 또 인상에 깊이 남은 그런 단락들을 언젠가는 내가 이곳을 여행을 갔었을 때 현지에서 느끼는 감정들, 감성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아마 미리 좀 그 기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염두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독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17개의 소설의 섹타를 또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작가가 현지에서 느끼는 글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소설, 그러니까 해당하는 소설의 일부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지문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써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조해 가면서 이 작가의 현지에서의 느꼈던 생각과 그 다음에 원 소설의 단락에서는 어떻게 여행지가 표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볼 수 있는데요. 꼭 17권의 소설을 다 안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작가가 느끼는 현지에서의 어떤 감성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굳이 17권의 소설을 다 안 읽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몇 단락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발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리 같은 경우는 작가는 발리 첫 번째 여행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입니다. 발리 여행 전과 후로 내 삶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은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조금 터득한 것이 발리에서의 수학이었다. 나라는 인간은 약하고 또 약해서 자주 쉽게 무너진다. 그때마다 발리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발리의 시간을 간직한 나는 매 순간마다 행복을 붙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한다. 행복은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연인, 친구 등 주변 사람이나 와양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부서진 가슴은 나만이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긴 한데 그 매 순간순간 무너지는 그런 것들은 뭐 이 작가 지은이의 입장만이 아니라 인간이 워낙 나약한 존재죠. 예.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간은 태생 자체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마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해서 자주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건 뭐 지은이나 저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책 중에서 네 번째 섹타에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저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임팩트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잘 몰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냈는데 일본 작가죠. 요시모토 바나나의 안녕 시모키타자와 안녕 시모키타자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 배경은 일본 도쿄가 되는데요. 우리 김유정 작가의 네 번째 여행으로 정해진 섹터고 요 부분 제목이 삶은 때로 칼의 한 그릇으로 채워진다라는 소제목인데요.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소설에 나옵니다. 소설에 나오고 그 소설 배경이 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작가가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이 찾아간 식당에서 카레를 먹게 되는데 작가도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서 카레를 접합니다. 음식이죠. 음식 메뉴 카레인데 어떤 그런 물론 소설 속 주인공이긴 하지만 소설 속에 나왔던 주인공이 먹었던 음식점에서의 맛을 실제적으로 느껴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밌는 여행 어떤 체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부분 단락을 제가 잠깐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일상이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 당장 1분 후에 일어날 일들도 알 수 없어 매 순간 당혹스럽다. 사소하게 종이에 손을 베이는 것부터 존재의 상실로 인생이 뒤흔들리는 일까지 어느 하나 미리 알고 당하는 것은 없다. 안녕 시모키타자와의 주인공의 일상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늘 그래왔듯 출근하던 아빠가 내연녀와 함께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텔레비전 뉴스에 신문에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일쯤은 일어날 줄 알았다고 예상했었다고 별것 아니라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생활에서 비교적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뭐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 소설 속에 주인공 모녀죠. 출근을 했던 남편이자 또 아빠가 출근길에 자신들도 몰랐던 내연녀와 세상을 등지게 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두 모녀는 일본의 시모키타자와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카레 음식을 파는 곳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먹었던 카레에 대한 어떤 단상이 소설 속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소설 속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 작가 김유정 작가는 실제 소설 속에 나왔던 이 카레 음식점을 찾아가게 되죠. 예. 거리를 걸으며 다음 목적지로 정한 곳은 카레집이었다. 사실 책을 끝까지 보면 모녀가 시모키타자와에 온 진짜 이유는 바로 카레 때문이다. 요시에와 엄마가 쓸쓸하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받던 카레집 때문에 나 역시 시모키타자와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을 카레집 방문에 두었다. 그래서 이제 김유정 작가가 카레집을 실제로 찾아가고요. 카레집에서 의 소감을 또 잠깐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기대에 부풀어 요시에처럼 야채 카레를 주문했다. 넉넉한 밥에 듬뿍 끼얹은 카레 소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졌다. 한 입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느껴졌다. 괴로운 지금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저쪽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카레였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요 섹터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단락을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일상은 또 무너질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바라지 않는다.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기대하지도 않는다. 갑자기 몰아치는 고통이 반복되어도 결코 익숙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상처받고 실망하며 후회도 늘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지나간다. 네. 17개 섹터 중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네 번째 섹터, 일본 여행, 일본 소설의 배경이 나오는 곳을 작가가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더 이렇게 감성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나 워딩을 할 수도 있었을 만한데, 작가는 현지에서 느꼈던 카레 맛에 대한 굉장히 표현하기 쉬운 표현법으로 표현을 해서 저는 이 네 번째 섹터가 사실 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설 여행.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방금 읽어드렸던 단락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이 지금 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예. 그런데 이 지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 힘들고, 그죠? 괴롭죠. 특히 저희 방송, 저희 채널을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여행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감정과 또 여행을 대하는 생각과 자세가 또 여행을 조금 외면시하는 분들보다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여행을 좀 못 가서 답답하신 분들은 이 소설 여행 2020년에 출간이 된 소설 여행 굉장히 쉽고 빠르고 또 재미있게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이제 9월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트랩북스에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트랩북스에서 저희 로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트랩북스에서 자 로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 트랩북스에서 2주에 한 번씩 도서 리뷰, 여행 도서 리뷰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트랩북스 첫 리뷰 소설 여행 오늘 순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